도대체 이게 현실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방산 계약팀에 몸담고 있는 안제이 코발스키입니다. 제 직책은 계약 담당 팀장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조용히 전해보려 합니다만 시작부터 마음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한국 측과 KE 전차, 천대 공급 및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300억 달러, 이 계약은 폴란드 방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국민들의 기대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한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 놓인 이메일 알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국방부 긴급 사실 확인 요청 공장 가동 직전에 파업 돌발, 언론 공격, 계약 불안정 즉시 보고 바람.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며 얼어붙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느새 노조 대표 올가 비엘린스카라는 인물이 조작된 파업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국 기업이 차별적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확대하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시청 화면을 보며 경악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엔 환경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부사장 다니엘 슈만스키가 한국 측이 불법 오염물질을 방류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소식은 정부 고위급까지 도달했고 환경부 장관 파울로 메네지스가 공장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실타래처럼 얽혔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제보합니다만 그 순간의 제 심정은 정말 마치 저 깊은 수렁 속에서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듯한 허망함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한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느낌, 숨이 멎을 듯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조 파업도 환경 논란도 산업 스파이 사고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위기라면 그 배후에 무언가 조직적이고 치밀한 그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각종 보고서를 뒤지고 내부 통신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게 돌아온 것은 더 큰 벽과 맞닥뜨린 듯한 암담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찾아온 이는 내무안보국 요원 마르타 노바크였습니다. 그녀는 눈빛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코발스키 팀장님, 이건 단순한 국내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제보를 통해 진짜 이야기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혼란 뒤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마르타 요원의 눈빛은 정말이지 지금까지 제가 봐온 그 어떤 고위 관료보다도 단호했고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작은 USB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어제까지 확보한 자료 일부가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 분석 결과 노조 대표 올가의 자금 출처에 이상한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오히려 중국계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중국, 지금 이 시점에? 이제는 저의 직감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차별적 임금, 불법 오염물질 방류, 산업 스파이 사건이라는 일련의 사태들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모두가 딱 들어맞는 하나의 서사처럼 정확하게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마르타 요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완전히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암호화된 채널로 직접 만나지 않고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국방부 내부에서도 일부 고위 인사들이 이 사건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의심스러웠던 인물은 다름 아닌 부사장 다니엘 슈만스키였습니다. 그의 발언이 언론에 단독 보도로 흘러나온 경위, 그리고 환경부 장관 파울로와의 사적 커넥션, 그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책상 앞에서 커피를 2잔째 비우며 한국 측 파견 기술자 이상혁 부장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코발스키 팀장님, 저희는 폴란드를 믿고 왔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기술 이전과 협력은 결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위기에서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타 요원이 말했듯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닌 전략적 의도와 신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서막은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국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걸고 보도했습니다. 공장 앞에는 파업 노동자들이 불평등 철폐, 외국 자본의 식민지화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연일 시위를 벌였고, 심지어 KE 전차 계약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까지 등장하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국 측 관계자들은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온 이상혁 부장도 저에게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일 한 통이 남겨져 있었죠. 팀장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저희가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기술자들은 숙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폴란드를 믿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건가? 저는 국방부 계약실 내에 정식 보고 절차를 모두 우회한 채 마르타 요원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교적 문제이자 외부 정치 공작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마르타가 밝혀낸 건 노조 대표 올가의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환경정의연합이라는 NGO의 후원 명목으로 입금된 거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그 돈의 발신 계좌가 중국 선전 소재의 국영 방산기업 자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다니엘 부사장 역시 수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비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중국 국적 기업과 비밀 접촉을 가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와 함께 근무하던 기술자 토마시 그제고르치크의 노트북에서 KE 전차의 기밀 도면 일부가 전송된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경제 침투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였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들을 상부에 보고했을 때 국방부의 반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당분간 공개하지 말고 관망해보죠.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합니다.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합시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그 무게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마르타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묻어두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믿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급반전을 맞이합니다. 독일 국경에서 중국 공작원으로 의심되던 한 남성이 체포되었고 그의 가방 속에서 폴란드 방산 산업 지도, KE 관련 해킹 로그, 언론사 노조 정치인 리스트가 담긴 USB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르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내무안보국의 기자회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전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마르타가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노조 파업, 환경 스캔들, 산업 스파이 사건은 모두 중국 국영 방산기업의 조직적 공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 정립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전율이 돋았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흔들렸고 온라인 댓글창엔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한국을 오해했다. 부끄럽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상혁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숨만 내쉬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협력의 시작이요. 그날 이후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뒤집혔습니다. 마르타의 기자회견 이후 뉴스는 단 하루 만에 한국 기업의 부도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국의 조직적 공작, 주권 침해, 기술 탈취 시도라는 키워드로 전면 재편됐습니다. 특히 KE 전차 핵심 기술이 외국 정보기관에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그 중심에 서 있던 다니엘, 파울로, 올가의 실명이 보도되자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의심했다는 것이 부끄럽다. 다시는 동맹국을 의심하지 말자. 진짜 문제는 내부 배신자들이라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고 공장 앞을 가득 메우던 시위대는 이틀 만에 환영 인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한국 기술진들이 조심스럽게 공장에 복귀할 때 저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상혁 부장은 마스크를 벗으며 제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다시 설계도를 펴고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그 모습은 말이 없었지만 무언보다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협력은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곧 폴란드 총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K 전차 계약을 전면 재확인하며 중국 업체를 포함한 외부 개입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고 마르타는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고 이게 진짜 정의죠. 하지만 갈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수사 결과 다니엘은 중국으로부터 최소 150만 달러를 수수했고 파울로 장관은 자신의 친척을 중국 업체에 고문으로 취업시킨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토마시 역시 기술 유출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3주 뒤 국가법원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니엘 슈만스키 징역 12년, 파울로 메네지스 징역 8년, 토마시 그제고르치크 징역 6년. 올가는 현재 국제도피 중이며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을 통해 수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그날 이상혁 부장과 제가 함께 공장 지붕 위에서 첫 폴란드산 K 전차의 실사격 테스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포를 발사하던 순간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 소리는 단순한 무기 실험이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포성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양국의 신뢰를 되살리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렇게 어둠 속의 위기를 뚫고 진실과 신뢰의 기계가 첫 번째 포성을 울린 날, 저의 가슴엔 묵직한 감동이 자리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동맹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공장이 재가동되고 국민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외형적으로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이상혁 부장은 필요한 업무 외에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상처였습니다. 신뢰를 잃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느낀 감정적 배신감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일부러 그가 야근 중이라는 걸 확인하고 공장 2층 설계실로 올라갔습니다. 부장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엔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더 빨리 진실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부장님께는 그 전날이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상혁 부장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 아래서 조립 중인 K 전차의 윤곽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팀장님,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도 완벽하지 않았고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자들은 그 기간 동안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중엔 이 나라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라는 말을 꺼낸 사람도 있었죠. 그 말에 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도 무너졌었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된다면 단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허망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기술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인생을 걸고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전에 의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신뢰가 그 공간을 채운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각 부서를 돌며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엔지니어들, 용접공, 통역사, 보안 요원, 급식실의 아줌마에게도 말이죠.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싸움을 봤어요. 팀장님, 그래도 혼자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공장은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든 겁니다. 우린 이곳을 지킬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의 내면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가 마음을 모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된 첫 번째 K 전차의 완전 조립과 실사격 테스트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각국 대사관, 국방부, 한국방산청, 유럽 각국의 무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색과 검정으로 도장된 K 전차가 조용히 발사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사격. 순간 거대한 굉음이 공장을 덮었습니다. 포탄은 정확히 표적을 명중했고 관중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진실, 신뢰,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실사격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외교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했고 대신 유럽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안 강화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계약 담당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가의 명예를 지킨 증인의 한 사람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전차 실사격이 성공한 이후 폴란드와 한국은 후속 계약 2차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 내방산 교육과 인재 양성 시스템까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단순히 기계의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거래의 본질은 신뢰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상혁 부장과 저는 나란히 섰습니다. 공장 정문 위에는 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우펜이 프로더 신뢰와 진실의 이름으로. 그 앞에서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사건 이후로 생각이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계약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위에서만 진짜 계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여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술을 나누고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전역에 방송된 다큐멘터리에서 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코발스키 팀장님, 지금 와서 보니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건 폴란드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외세의 정보 공작에 맞서 진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단단한 기술과 신뢰를 가진 동맹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저는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산청 민관통합조정실장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매일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눕니다. 다니엘, 파울로, 토마시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빈자리는 이제 투명하고 진실한 이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건 며칠 전 첫 번째 폴란드산 K 전차가 실제 실전 배치되어 NATO 전시 작전에 성공적으로 투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차의 포탑엔 작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우리는 함께 만든다. Raisem Mudiujumi. 그 문장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 K 전차는 무기가 아니라 진실과 신뢰의 증거이자 상징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냉혹해지고 정보전과 심리전이 혼재하는 시대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총성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어떤 전차보다 강한 방패가 됩니다. 이상, 저 안제이 코발스키의 제보를 끝으로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든 작은 기적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곳에 제보해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힘은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감사합니다.